저희가 전교조 문제에 이렇게 접근할 때 가장 크게 장애로 작용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그냥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여기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교조라는 그 단체와 저희가 부딪히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교조를 정치 조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단계적으로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학생 인권조례 진짜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써봤는데요. 이분들을 선생님으로 볼 경우에는 그 학생 인권조례에서 뭐 체벌, 따돌림, 뭐 복장, 두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교조를 정치 조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집회의 자유입니다.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학생 인권조례의 핵심입니다. 전교조가 모든 것을. 나머지는 앞에다 세워놔가지고 이를테면은 초창기 전교조가 출발했을 때 학생들에게 촌지안맞는 교사 이런 식으로 보호막을 만들어 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 인권조례의 모든 다른 조항들은 뭐 성적 소수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격가지 싸움을 벌이기 위한 운동임이고, 노리는 바는 집회의 자유입니다. 왜 집회의 자유냐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그 그람시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 이제 최근인데요. 최근은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한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람시 이론을 하나 더 나가가지고 제가 또 새로운 인물 한 사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변혁운동, 미국 변혁운동 상당히 유명한 대가 도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역사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론은 어떤 지역에 예전에는 그 활동가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싸움을 걸어나가는 방식이었다면은, 이 지역사회 이론은 잠자는 민중을 깨워서 리더를 양성시킨 뒤에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리더를 그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이런 방법은, 그 전투의 방법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70년대에 유학을 하면서 보고 배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전태일입니다. 전태일. 70년대 운동가로 되게 이름이 유명한 양국주 씨가 그전 인터뷰를 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 어느 청년 노동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전태일 평전, 그 평전에서 그 대학생들을 굉장히 그 틀에 쫓게 만들었던 것은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구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전태일한테는 대학생 친구는 물론이고 대학생 멘토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태일을 교육시킨 사람은 현재 지금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라는 분이 교육을 시켰고요. 분신하던 그날도 11월 13일이죠. 그날도 이분들이 여기서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서 대피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다만 전태일은 스스로 혼자서 분노하고 공부한 끝에 그런 행동을 감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 주변에 분명히 사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한국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운동권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사회 이론이라는 것을 공간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학생인권조례에서의 집회 자유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처음에 전교조가 출발했을 때 나왔던 영화가 닫힌 교물열고라는 작품이었는데, 여기는 동료 교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교사들이 이 운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 다음 중간 단계에 들어가서는 흥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무엇을 노리느냐? 고교생 중에서 활동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가 선생님들이 너희 싸움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학교와 싸움을 벌일 때 너희가 직접 해라. 집회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집회를 리더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리더가 등장을 하고 운동권 리더가 똑같이 돌아갑니다.
비슷한 생각 가지고 불만 있는 애들 끌어들여가지고 학습을 하고, 때가 되면은 전문용어로 치고 나가고, 후배들을 키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학교 자체를 장악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학생 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 생각을 안 하고 정치 조직이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는 문영민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학생 지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놓고 이런 식으로 저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부분은 전교조를 정치운동 조직으로 이해하고 대접하는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울 알란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사람들의 투쟁 교본입니다. 다행히 전교조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저희한테 던져줬기 때문에 저희가 행보를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나가고 이론 자체 초기부터 계속 분쇄해 나간 작업 해나가야 되는 곤란하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대중운동에서 학부모나 이런 부분을 상대로 할 때는 이런 것을 가격화해서는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는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부분을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 싸움이 있어가지고는 저희도 전선을 만들어서 진지전은 진지전으로 붙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민중교육지라는 법이 나오는데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 민주화 투쟁의 두 핵심 세력이며 나아가 고교생은 전체 연구공장의 계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미 80년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된 것이 이제 2010년에 들어와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는 초창기, 그러니까 중간에 행적 단계를 넘어서 학생들을 조직하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혁신학교에서 그런 운동들이, 조직들이 굉장히 시작될 것을 보입니다. 집회가 허용되고 리더가 등장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상위 5%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에 95%의 변화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티핑포인트라고 많이 하죠.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학생 리더가 등장해가지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기사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싸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이고 그 싸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 고교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키 끓는 티네이저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왜 못하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이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현재 전교조 운동이 어떤 단계를 단계 진입했고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해 봤습니다.